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심연철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그 시절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작은 밭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하셨지만 늘 힘겹게 살아가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라면서 저도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 기억 중에서 두 가지 일이 특히 생각나네요. 첫 번째는 제가 10살 때였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시는데 두 분 모두 흙투성이에 비에 완전히 젖어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 곁에 가서 말없이 앉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계셨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비까지 와서 더 고생하셨을 텐데.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담배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현철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란다. 비가 오면 비 맞고 햇볕이 쨍하면 땀을 흘리며 일하고. 그게 우리 삶이야. 하지만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괜찮다. 너만 잘 자라주면 그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더 큰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겨우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꼭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더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제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어요. 우리 현철이가 벌써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란다. 나중에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아버지는 널 응원할 거야. 그저 지금처럼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돼. 아버지의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다시 결심하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아버지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다시 담배를 드셨고 저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함께 했어요. 두 번째 일은 제가 12살 때였어요. 그 해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집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려고 도시락을 열어보니 밥 대신 감자 3알이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 먹지 않고 혼자 몰래 숨어서 감자를 먹었어요. 감자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알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려 했지만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다 밥을 먹던데 저도 다음에는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엿보였죠. 그러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현철아, 정말 미안하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집엔 쌀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슬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감자도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감자 싸주셔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맛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우리 현철이는 정말 속이 깊구나. 어머니가 고맙고 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 어머니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내가 커서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결심했어요.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자고요. 이 두 가지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나은 직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형편에서는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경찰이 되면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집처럼 가난한 형편에서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경찰 시험 준비에 매달렸어요. 밤낮으로 책을 붙잡고 공부했어요.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부모님이 힘겹게 일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현철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도 챙기면서 해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단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꼭 경찰이 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현철아, 아버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몸을 상할까 걱정이 된다.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챙겨야 해.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단다. 저는 아버지의 걱정에 감사하면서도 그만큼 제 결심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어요. 경찰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저의 결심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현철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 아버지도 응원하마. 내 몸은 잘 챙겨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지만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제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경찰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어요. 부모님께도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이끌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경찰관이 된 후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돈을 아끼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되어서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은 모두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제가 경찰서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값싼 짜장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어요. 절약이 몸에 밴 탓에 돈을 아끼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 김영사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매일 짜장면만 먹으면 질리지 않아요? 가끔은 다른 것도 좀 먹어봐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리고 아끼는 게 남는 거잖아요.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김영사는 저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현철 씨도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나요? 저축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셔야죠. 그러다 몸 상해요. 저는 김영사의 걱정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아야죠. 부모님과 제 미래에 더 좋은 삶을 마련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김영사는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절약에 철저했고, 김영사는 그런 저를 종종 놀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근면한 경찰관으로 보였지만 사실 제 안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죠. 제가 교통경찰로 근무할 때였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사이카를 타는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사이카를 타는 경찰관은 교통 단속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벌금을 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돈을 건네며 벌금을 무마해달라고 했죠. 처음에 저는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경찰관 월급으로는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제 결심은 여전히 강했고, 결국 저는 그 돈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건네받는 돈은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양심의 가책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루는 사이카를 타고 교차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게 했죠. 운전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왔어요. 경찰관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벌금을 떼지 말아주시면 제가 조금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받고 그의 잘못을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저는 교통 단속을 하면서 종종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죠. 제겐 가족이 가장 소중했고 그들을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결국 경찰관으로서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집안 살림도 나아지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가져다 준 편안함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머리를 스치곤 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는 가지만 후회도 남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된 후에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가족이었어요. 특히 두 자식, 큰딸 민지와 작은아들 성우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죠. 저는 항상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민지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고 무엇이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흐뭇해했어요. 민지는 저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민지가 10살 무렵이었을 때 저는 민지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갔었어요. 공원에서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빠, 저기 꽃이 참 예뻐요. 민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민지가 가리키는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정말 예쁘네. 민지야, 아빠가 그 꽃을 꺾어서 줄까?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아빠. 꽃은 그냥 거기서 자라는 게 좋아요. 제가 꽃을 그냥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다니 우리 딸이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민지는 정말 마음이 예쁘구나. 아빠가 민지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민지는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지가 이렇게 자라주어서 참 고맙고 앞으로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성우는 조금 내성적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성우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어느 날 성우가 9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성우가 제게 달려와 안기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친구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공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한다고 놀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성우를 안아 올리며 위로했어요. 우리 성호가 바보라니 그럴 리가 없지. 성호는 아주 똑똑한 아이야. 친구들이 잘못 본 거야. 성우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성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할게. 공부도 축구도 차근차근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는 내가 최고라고 믿어. 그 말에 성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저는 성우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계속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성우가 아빠의 말을 믿고 다시 씩씩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저는 매일 밤 성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응원했어요.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편이었어요. 저는 절약하며 생활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주 불만을 표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신경질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현철 씨,
도대체 생활비를 이렇게 적게 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요? 당신은 애들만 예뻐하고 돈은 아끼기만 하고 나는 정말 못 살겠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을 이렇게 적게 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살려니 정말 비참해요. 저는 민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여보, 나도 최대한 아껴서 모은 돈을 가족을 위해 쓰고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건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좀 아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애들도 점점 커가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하잖아. 지금 쓰고 싶은 것 다 쓰면 우리는 내 월급으로 절대 부유해질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내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늘 돈만 아끼고 나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애들 옷도 사고 먹을거리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그저 애들만 예뻐하고 돈은 제대로 주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그 순간 저는 민경의 답답함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안해, 여보. 내 생각이 부족했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그런데 우리 조금씩 더 아껴서 애들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 나도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도록 할게.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항상 그런 말만 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저는 민경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제게는 아이들이 가장 소중했고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가정의 불화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지와 성우가 행복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며 힘든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요.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알뜰히 모아온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조금씩 불릴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절약 정신이 강했고 투자에 대한 감각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첫째 딸 민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남들보다 항상 앞서 나가려고 노력했죠. 시간이 지나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민지가 한의사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을 위해선 뭐든지 해주고 싶었던 저는 민지가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민지가 결혼할 때 한의원을 차려주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민지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떠오르네요. 민지야, 아빠가 너를 위해 한의원을 마련했단다. 내가 한의사로서 꿈을 펼치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아빠는 너를 믿어. 한의원을 차려주면 내가 그곳을 잘 운영할 거라고 믿는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아빠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란다. 항상 아빠는 내 편이니까 힘들 때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와라. 민지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저는 그런 민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내 딸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작은 아들 성호는 공부에는 큰 소질이 없었지만 저는 그 아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성우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를 위해 좋은 자리에 식당을 차려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집도 마련해 주었죠. 성우가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도 되는 걸까요? 아버지께 너무 큰 짐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성우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성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어요. 성호야,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네가 열심히 일하고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열심히 해보거라. 아버지는 언제나 내 뒤에서 응원할 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성우의 다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성호야.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저 고맙고 자랑스러울 뿐이란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제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자신들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는 스스로 이제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큰딸 민지는 자신의 한의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은 아들 성우도 가정을 꾸리고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꼈어요. 아내와의 사이가 여전히 화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면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늘 신경질적이고 불만이 많았던 아내에게도 이제는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힘써왔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지? 이제는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 말을 할 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세월 경찰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온 저는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몸이 자꾸 피곤하다며 병원을 찾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암에 걸려 있었고 이미 말기 상태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여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나쁜 남편이야.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현철 씨, 그동안 참 많이 싸웠지. 나도 당신에게 미안해요.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이제는 당신도 좀 편히 쉬면서 지내요. 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일만 하느라 당신을 많이 외롭게 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당신과 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면 난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이제라도 당신 자신을 좀 돌보면서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제 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어요. 아내와의 모든 갈등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없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남은 저에게 그 집은 너무도 넓고 쓸쓸했어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자식들, 민지와 성호에게서 찾아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와 성호가 차갑게 변해갔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냉정해졌어요. 하루는 민지가 집에 찾아와 말을 꺼냈어요. 아빠,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재정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아빠 연세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순간 큰일 나요. 제가 도울게요. 혹시 남은 재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아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딸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지야, 아빠는 지금 그저 내 엄마가 떠난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그러자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 이제 아빠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엄마도 안 계신데 아빠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예요. 저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런데 아직은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성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누나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아버지의 재정을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앞으로 아버지를 더 잘 모시려면 아버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저희가 관리해야 더 큰 돈으로 키울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다 큰 저희를 왜 믿지 못하시나요? 저는 자식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차갑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니? 아빠는 아직도 너희들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너희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늙지 않았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구나.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차갑게 변한 거니? 아버지, 이제 저희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저희에게 부담을 주시면 저희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현실을 좀 더 직시하셔야 해요. 혼자 된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에게 큰 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마저 잃어버리면 저희는 도저히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과 연금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그들에게 준 사랑과 헌신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그동안 투자해왔던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남은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경찰 공무원 연금뿐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게 되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허탈감에 빠졌어요. 이제 저는 혼자 남은 쓸쓸한 노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수 없고 아내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어요. 텅 빈 집 안에서 저는 홀로 남아 그저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제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쓸쓸함 뿐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일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한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집안은 늘 조용했고 자식들의 냉정한 태도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죠. 하루하루가 고독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저는 한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영숙이었어요.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고 공원에는 청명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어떤 여성이 힘겹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군요.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이 공원에서 뵙네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저는 그녀의 밝은 미소에 무언가 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참 좋은 날씨네요. 여기서 자주 산책하시는가 봐요? 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을 해요. 건강도 챙길 겸 바람도 쐬고요. 그런데 혼자 다니시는 건가요? 자주 혼자서 걸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저 혼자예요. 아내가 떠난 지 좀 되었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다 보니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영숙은 제 말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이해와 동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이 공원이 저에게는 유일한 벗이 되었죠. 이렇게 자주 뵙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그날 이후 저와 영숙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 모두 외로움에 지쳐 있었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숙에게 혼자 지내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았어요. 영숙 씨, 아내가 떠나고 나서 매일이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도 쓸쓸하더군요. 자식들은 이제 나를 챙겨주지 않고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항상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영숙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철 씨, 저도 그 마음 알아요. 남편이 떠나고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현철 씨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어요. 영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현철 씨. 우리 함께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요. 나이 들수록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와 영숙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영숙이 저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어 주며 말했어요. 현철 씨, 이거 제가 어젯밤에 만든 겁니다. 혼자 계시면 음식 챙기기도 귀찮으실 텐데 같이 나누어 먹어요. 누군가 주려고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만들다 보니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저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 고마움에 목이 메었어요. 영숙 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혼자서 식사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영숙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메마른 제 마음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는 것 같았고, 외로움 속에서 따뜻한 위안을 주는 한 줄기 햇살 같았어요. 영숙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어지러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뇌졸중이 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포가 몰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쓰러진 채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었죠. 이러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였어요. 그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현철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힘겹게 눈을 뜨고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영숙, 도와줘, 나. 영숙 씨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저를 부축하며 손을 꼭 잡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현철 씨, 제가 옆에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테니 조금만 더 버텨요. 그녀의 말이 제게는 그 순간 가장 큰 위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가 항상 제 곁에서 간호해 주었어요. 덕분인지 점차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큰 후유증도 없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자식들이 올 날만을 기다렸어요. 민지와 성우가 병문안을 와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들은 연락조차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영숙 씨가 병실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철 씨, 오늘은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숙 씨, 매일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자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와서 내가 없을까봐. 영숙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현철 씨, 너무 애타게 기다리지는 마세요. 자식들도 사정이 있겠죠. 아마 바빠서 못 오는 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겠지.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한 번쯤은 와주길 바랐던 게 욕심이었나 봐요. 영숙 씨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현철 씨, 그런 마음 당연히 드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이 걱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영숙 씨는
제가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함께 있는 시간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며칠 후 드디어 기다렸던 자식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민지와 성우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민지야, 성호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빠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 많이 아팠어? 너희들을 못 보고 죽는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단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민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도 일이 바빠서 이제야 왔네요. 그래도 지금 건강해 보이시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성우도 무표정하게 덧붙였어요.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죠. 병원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너무 오래 계시면 저희도 부담돼요. 병으로 누워 계시는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인지 아세요? 그들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자식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의무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가 빨리 나와서 너희들에게 더는 부담 안 되도록 할게. 민지는 시계를 보며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듯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아빠,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나중에 또 올게요. 제가 병원 일과 집안일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괜히 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태도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요. 성우도 뒤따라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저도 바쁘니까 자주 오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건강해 보이셔서 제 도움도 필요 없어 보이네요. 저는 그들이 병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남겨준 것은 위로가 아닌 더 큰 외로움이었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서서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이 낯설게 느껴졌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집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기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남자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제가 얼마 전에 매입한 집인데요. 제 집입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집을 팔아버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곧바로 민지와 성우를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성우의 집에 도착하자 두 자식이 함께 있더군요. 성호야, 민지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더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반응은 너무도 냉정했어요. 성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그 집은 제 명의였잖아요. 저희도 자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 아버지 혼자 살기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집이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쳐서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그걸 팔아버릴 수가 있니? 민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차피 아빠는 그 집에서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병원비도 생각해야 하고 저희도 아빠를 돌보려면 추가로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팔았어요. 저는 그들의 무정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니?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성우는 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다 쓰고 나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차피 저희 주시려고 남겨둔 것 미리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다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건 배신이야. 완전한 배신이야. 그때 영숙 씨가 저를 말리며 다가왔어요. 현철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자식들을 미워해봐야 당신만 더 아프실 거예요. 지금 이런 충격은 건강에 너무 해로워요. 저는 자식들을 향해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현철 씨, 제 집으로 가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영숙 씨,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까봐. 영숙 씨는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현철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영숙 씨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영숙 씨의 곁에 있을 때만큼은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제게 위안이 되었죠. 어느 날 영숙 씨는 현관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그 앞에는 민지와 성우가 서 있었어요. 자식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찾아온 건가 싶어 반가웠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했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숙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자식들은 그녀를 집 밖으로 불러냈어요. 민지가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아버지랑 함께 지내시는 건 좋은데 솔직히 우리가 좀 걱정이 돼요. 영숙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물었어요. 걱정이요? 무슨 걱정을 말씀하는 거죠? 성우가 민지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 돈이 매달 꽤 큰 돈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걸 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현철 씨를 만난 건 그분이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연금을 노리고 접근했다니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이군요. 민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금도 받고 계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그 연금 저희에게도 필요한 돈이기도 하고요. 성우는 더 직설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연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고 곁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주세요. 그 연금은 아주머니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돈이라고요. 영숙 씨는 두 자식의 말을 듣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 씨, 성호 씨. 제게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죠. 저는 현철 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분의 연금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당신들이 아버지의 집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오로지 그분을 위로하고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민지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아주머니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씨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그가 남겨준 집과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와 예금의 이자로 제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씨의 연금이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노린 적은 결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과 함께 지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린 적도 있죠. 성호는 여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불안합니다. 아주머니 말을 모두 믿을 수도 없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영숙 씨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돈 때문에 현철 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 곁에 있는 이유는 그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두 분이 지금 저를 의심하고 모욕하는 이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군요. 그리고 두 사람 이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제가 현철 씨를 봐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된 도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버리고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요? 불쌍한 아버지 생각은 해본 적이라도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사람이 이러면 천벌을 받습니다. 민지와 성호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로서는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아주머니도 좀 더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 걱정은 삼가해 주시고요.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을 아버지가 만나고 있었네요. 저도 실망이에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끝까지 들으며 강한 의지로 대답했어요. 저는 현철 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하고 모욕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현철 씨와 나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것이 내 선택이니 더 이상 두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 말에 민지와 성호는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영숙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씁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들에게 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영숙 씨는 저에게 돌아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철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들이 뭐라 해도 저는 현철 씨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식은 있는 것이 현철 씨를 위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현철 씨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현철 씨 인생만 생각하세요.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런 삶은 상상할 수도 없네요. 저는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가족은 영숙 씨뿐입니다. 영숙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대답했어요. 우린 서로에게 기대며 이겨낼 수 있어요. 현철 씨, 저를 믿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제가 곁에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다정한 위로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견뎌낼 결심을 했습니다. 영숙 씨와의 인연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식들은 저를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과 연금만을 탐내며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자식들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하루는 영숙 씨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와 성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성호야, 오늘은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아빠는 너희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너희를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희를 바르게 키워야 했는데 내가 그 중요한 것에 이렇게 큰 실패를 했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보여준 태도는 아빠에게 큰 상처였어. 나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거다. 이젠 더 이상 너희와 만날 이유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인연을 끊고 다시는 보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찾지 말고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죗값을 받겠지만 나는 전혀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있었지만 다시는 자식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이 내게 남긴 것은 그저 상처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는 영숙 씨와 새로운 인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영숙 씨와 저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숙 씨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요리를 하며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철 씨,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예요. 우리 나이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 식탁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저는 그녀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웃었어요. 영숙 씨,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저는 참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앞으로 저도 요리를 배워보려고 해요. 남은 세월 영숙 씨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현철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이제 우리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현철 씨가 해준 요리를 곧 먹을 수 있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어요. 며칠 후 영숙 씨의 딸 현지가 집에 찾아왔어요. 현지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아저씨, 오늘은 제가 아저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엄마가 좋아하시던 차인데 같이 마시면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지야,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너희 가족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 어머니 덕분에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너도 나를 환대해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저씨, 저도 정말 기뻐요. 사실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는 많이 외롭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아저씨를 만난 이후로 엄마가 밝아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보며 마음이 놓여요. 아저씨 덕에 제가 오히려 엄마 걱정을 덜었어요. 아저씨가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이제는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루는 영숙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며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 씨,
만약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자식들만 믿고 살았던 내 인생은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뻔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정말 외로움 속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영숙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현철 씨, 저도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외로운 노후를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자식만을 믿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란 걸요. 스스로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스스로를 돌보고 영숙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제 곁에 있는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자식들만 믿고 살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철님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을 위해 애쓰셨던 현철님이셨지만 결국 자식들에게서 큰 상처를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삶의 의미를 되찾으신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도 현철님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 사연이 있으시면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